안녕하세요. 알파제이 보험계리법인의 정영주 보험계리사입니다. 오늘은 재정 방식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저 또한 2003년도에 연금 수리를 원서로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파트였어요. 개인의 로스. 그 당시에도 그 당시를 좀 회상해보면 개인의 로스를 보는데 그 회계적인 개념, KIF 1019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숫자는 산정을 하겠는데 이게 이익이냐 손실이냐에 대해서 접근이 시작되면은 이제 막 헷갈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아마 계산을 하는데 좀 난해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시간을 좀 보면은 퇴직금은 SX 플러스 T, 베타 R 플러스 T로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별 지급률을 쓰고, 여기에 이제 노멀 코스트를 산정하는데 보험수리랑 똑같습니다. 수익평가 이꼬르 지출평가를 산정해. 지출평가를 하면 급여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펜션 구조여가지고 정년퇴직하면은 정년퇴직 시 1년 근속당 매월 초 최종 임금에 또는 5년 평균 임금에 그런 식으로 줘요. 그걸 1%, 2% 이런 식으로. 또는 금액으로 하면은 정년퇴직 시 1년 근속당 매월 초 30만 원 지급, 그런 식으로 연금이 그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EAN, 그러니까 POC를 제외한 급여는 다 이걸 줄 거예요. 문제. 왜냐면은 우리 지금 POC 산정하처럼 매년 그렇게 산정해서 이걸 풀기에는 EAN, 그럼 식이 무진장 복잡해져요. 그러니까는 EAN, IRP나 애그리게이트나 필 방식은 요 식으로 줄 거야. 근데 POC는 우리가 실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T년 거치 QX를 써가지고 중도퇴직 시 주는 걸로 산정을 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 급여가 정년퇴직 시 1년에서 매월 초 SO 1% 지급이라고 본다면 베너핏은 SY 곱하기 1% 곱하기 12 곱하기 연간 금액, 이게 연간 금액이에요. 연간 금액화해야 된다. 연간 금액. 연간 금액화해서 12 곱하기 Y 빼기 곱하기 D분의 DY AWY 12. D분의 DY가 이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지금 EAN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2를 쓸 겁니다. 설명은 지금 EAN 방식으로 드릴 거예요. 수식은. 그래서 지출연가를 요거를 사용한다. 요거를 사용해서 인별로 산출하는 EAN은 납입기간이 E가 있고 A가 있고 X가 있고 Y가 있다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 납입하는 게 EAN, 여기서 또 여기까지 납입하는 게 ILP, 여기서 또 여기까지 납입하는 게 POC. 이렇게 나요, 납입기간이. 그 다음에 노멀 코스트 산정할 때 원래 급부자 이거를 써야 되는데 급여를 임금 기준으로 일단 먼저 다 설명드릴게요. 가장 포괄적인 거. 그러면 그 납입자 기수 평가가 S의 AW-E Y 빼기 2가 돼. 원래 S가 없으면 여러분들 잘 아는 AW-E Y 빼기 2가 D2분의 N2 빼기 NY, 요게 납입자 기수 평가잖아요. 그렇게 되고 IRP는 여기 E가 A로 바뀌고, 그 다음에 PUC는 T년 겹치 QX로 써서 풀고, 그 AW-X앵글을 쓸 수가 없어요. 적금 형태이기 때문에. AL 과거법은 EA는 SW-EX-2고, ILP는 S의 SW-AX 빼기 A고, PUC는 NC X 빼기 2고, PUC는 적금이라고 했으니까 적금 개수만큼만 쌓으면 돼. 적금 개수만큼. 퇴직금 적금이다.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트가 필 방식은 지출평가가 조금 바뀌어요. 회사 전체로 해가지고. 회사 전체 지출평가 어떻게 바뀌냐. 지금 X세 평가가 요가 D분의 DY가 이제 저기 이제 DX분의 DY로 바뀌죠. 요 총 금액이 요거 없는 거, 분모가 없는 게 요거고, 요걸 X세 시점으로 현재 가치 한 거, 즉 요거를 DX로 해가지고 X세 시점으로 현재 가치 한 게 요 금액이라고 치면은 이 금액을 이제 전체 쌓아야 될 금액이잖아요. 가면서. 그러면은 현재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이 AL 책임준비금, 그 다음에 F로만큼 적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 미적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 총 적립해서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게 지출과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게 애그리게이트. 그 다음에 필 방식은 A는 어차피 다 쌓았으니까 쌓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 즉 요 미래 근무분의 AL이 과거 근무분의 급여잖아요. 과거 근무분의 급여니까는
이 미래 근무분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출 평가를 산정해서 NC를 산정하는 게 필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산출식을 적용하다 보면은 급여 탈퇴 기준 기수를 써야 되는데, 급여가 임금과 금액이 있어요. 급여가 임금과 금액. 그 다음에 탈퇴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쓰는 기수가 달라요. 그걸 정리하면은 급여가 임금 기준이라고 치고 탈퇴가 있다고 치면 S도 들어오고 요 X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SAW XN그래. 요게 기본인데 요걸로 치면 SAW EY 빼기 2죠. EAM에서. 근데 급여가 금액 기준으로 바뀌면 S가 빠져요. 그래서 AW XN그램이 되고, 그 다음에 임금 기준에 탈퇴가 없다 그러면 S는 사는데 요 X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급여가 금액이고 탈퇴도 없다 그러면 이 S와 X가 다 없어요. AW XN그램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이렇게 적어놓고 급여가 임금이냐 그럼 S를 지우고, 탈퇴가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이 X를 지우면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써가면 돼. 나중에 검증할 때도. 그 다음에 SX와 1 플러스 BU를 사용할 때 임금 기준일 땐 요게 임금 기준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데 금액 기준이면 이게 1로 바뀌어요. 1로.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SE의 1 플러스 BU의 그래서 이게 SN 빼기 SNX가 되잖아요. 이게 급여가 임금 기준일 때 요걸 쓰는 게 맞는데 금액 기준이다 그러면은 요게 1, 요게 1로 바뀐다고. 그러면은 X가 없어지면서 DX분의 N 빼기 NX가 된다고. 그게.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재정 방식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요게 지출평가 산정할 때는 회사 전체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부분들, 그걸 이제 자세히 보면은 EAN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EAN 기준으로 그 일정 U를 뽑아내고, 이게 NC거든요. 근데 U를 뽑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월급 SED, SE 플러스 D 플러스 1, DA, SA, 그 다음에 DY, SY 마이너스 1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면 D가 가지고 있거든. 이 세 시점으로 현재 같죠. 요건데 여기에 1 플러스 BU의 2승을 분자 분모에 곱해봐요. 분자 분모에 곱하면은 이게 싹 들어가니까는 SE를 끄집어내면은 SE의 1 플러스 B의 2승의 D가 되고, 이거는 SE 곱하기 1 플러스 BU잖아요. 1 플러스 BU가 한 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2 플러스 1개. 그래서 1 플러스 B 2 플러스 1에 D 플러스 1. 이거는 1 플러스 BU에 요거 하면 Y 빼기 1 되고 DY 빼기 1. 그래서 밑에는 1 플러스 BA의 D가 되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요게 빠져나와서 USA가 되고, 요게 SD 플러스 SDY 마이너스 1. 그래서 SN 빼기 SNY가 되고, 밑에는 SD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식이 나오고, 요게 NC가 된다. 요게 NCE가 되고, 따라서 NCX는 U 곱하기 SX가 되고, 단일로, 여기 임금 단일로 다 뽑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급에다 곱하면 그게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AL을 구하게 되면 과거법으로 보면은 AL은 이렇게 보면은 2부터 2 플러스 1, X 빼기 1, X까지 오는데, 여기에 NC 2를 납입할 거예요. NC 2 플러스 1을 납입할 거고, NC X 빼기 1을 납입할 거예요. 그럼 이 각각이 납입할 때는 뭐가 반영이 됐어요? 이거는 U 곱하기 S2 플러스 1이고, U 곱하기 SX 빼기 1이고, U 곱하기 S2가 돼 있잖아요. 네. 다 월급이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임금이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NCX를 쓰게 되면 여기 이제 NCX가 되죠. 이게 NCX를 쓰게 되면은 U의 SX. 그러면은 X-1 플러스 BU를 해야 SX가 되잖아요. 얘는 S2 플러스 1에다가 1 플러스 BU에 X 빼기 2 플러스 1을 해야 SX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NCX 쓸 때는 S 계열을 써요. S. 요게 여러분이 아시는 S의 S 닷 E X 빼기 E. 요렇게
이게 나오고, 근데 NCT를 쓰면 각각의 NCT를 썼어요 지금. 그럼 각각의 월급이 다 반영된 거잖아요. 그때는 D계열을 써요. S계열을 안 쓰고 DX분의 DT로. NC1을 DE가 냈잖아. 얘가 DE가 냈고, NC1을 DE 플러스 1이 냈고, NCX-를 DX-1이 냈고, 이 돈을 누가 가지고 있다? DX가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DX가 분자고고 NCT분의 DX분의 D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헷갈렸었는데 언제는 S를 써야 되고 언제는 D계열을 써야 되느냐. NCX를 주면은 이게 SX니까 이게 SX 마이너스 SE 플러스를 다 SX로 변환시켜야 되니까 1 플러스 베이스업에 마이너스 T승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NC를 썼을 때는 각각의 지 월급을 다 반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반영하면 된다고. 이자만 반영하니까 요게. 이자만 반영.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 줬을 때하고 이거 줬을 때하고 여러분들이 풀면 된다. 일단 애그리게이트 방식은 여기 지출효과는 아까 이거 이퀄 지출효과 이거예요. 는 요거. 근데 애그리게이트 방식에서는 여기에 요 값이 회사 전체적으로 들어오죠. 거기서 자산을 뺀다고. 회사 전체 값에서 요 자산을 뺀 거. 요 금액이 요 애그리게이트 요 지출효과라고. 그럼 수입평가 쪽은 여기서 요거를 싹 빼버리면 많이 보던 방식이죠. U 곱하기 서메인도 없다고 치면은 이 식하고 똑같죠. 서메이션도 없다고. 근데 회사 전체니까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따져. 그래서 서메이션에 들어왔어. 서메이션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형식은 U 곱하기 월급 형태거든. 그러니까 회사 전체 월급을 써야지. 그래서 얘가 분자에 들어오니까 분모에 들어와서 요렇게 치면 없어져요. 그리고 요거 없어지면 본인들 아는 식이잖아. U 곱하기 서메이션 K는 XK 요식 지금 한 거니까 인별로 한 거 더한 거니까 그거를 회사 전체적으로 하니까 요걸 곱해줘가지고 요게 분자 분모에 왔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요거가 TNC다. 토탈 노멀 코스트. 회사 전체니까 앞에다 T를 붙여줘. 일반적으로 NC라고 안 하고 여기는 인별로 가니까 NC라고 하고. 그래서 FR은 요것도 다 똑같은데 달라지는 게 요게 AL이에요. 여기 전체 금액에서 여기 AL을 뺀 거라. AL은 F와 UAL로 주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회사 전체적으로 AL을 주면 그냥 여기서 빼기 AL 해버리면 되는데 학생들한테 문제 그렇게 안 줄 거예요. F를 주고 UAL을 주고 NC를 주고서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는 AL을 바로 구할 수 있으면 그냥 AL 빼버리면 된다. 근데 AL을 바로 못 구하 F와 UAL을 빼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한 요 값 가지고 개인의 로스를 만들 거예요. 이제 개인의 로스. 개인의 로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연금술이라는 개념이 회계에서 나왔어요. 회계에서 KIFRS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KIFRS 10195 종업원급여에 의한 계리보고서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작성하면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의 회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 개인의 로스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을 좀 먼저 좀 그리면은 우리가 잘 봐요. 이게 여기 AL이 있어. AL 제로. 개인의 로스를 좀 말씀드리면 이 그림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우리가 0시점에 보면은 자산과 부채로 나눌 거예요. 부채와 자산 파트로 나눌 거예요. 이걸 각각에 나눠서 해야 되는데 책에서는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한 번에 통 푸니까는 학생들한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근데 가까이 놓고 풀면은 쉬워요. 가까이 놓고 풀면은. 그럼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0시점을 보면 책임준비금 있을 거잖아요. AL 제로. 이게 우리 KIFRS는 DBO예요. DBO 제로고 여기서 NC 제로라고 1년 근속하면 늘어나는 금액 있잖아요. 여기 우리 1년 근속하면 늘어나잖아요. 그게 단기근무원가에 해당하는 거. 근데 NC 제로는 기초에 산정을 해요. 준표준원가 방식이기 때문에 기초에 산정하고 또 여기에서 중간에 지급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기시에 지급할 수도 있고 기말에 지급할 수도 있고 뭐 6월 30일에 지급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실무에서는 지급이
연중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시험 문제는 뭐 6월 30일 날 일어났다. 또는 1월 1일 날 일어났다. 또 10월 30일 날 일어났다. 10월 30일 날 그렇게 줘요. 그럼 그거 맞춰서 풀어야 돼. 그러면은 AL 제로가 여기서 요만큼 늘어나면은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AL 제로 100원이었으면 여기서 100원이에요? 아니죠. 뭘 붙여야 돼 여기에? 이자를 붙여야 돼. 우린 현재 가치 나왔잖아. 우리 계리사가 하는 일은 미래의 리스크를 평가해서 현재 가치 한다고 그랬잖아. 그 현재 가치 했으니까 1 플러스 I를 이자 붙여야 돼. 근데 NC 제로도 여기 산정했는데 1년 지나면은 뭐가 붙어야 돼? 이자 붙어야 되죠. I라는 이자로. 근데 지급이 일어났어. 지급이 일어나면은 이 지급에 대해서 요게 지금 요 금액에서 지급할 거죠.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이 1년 동안 이자 붙였는데 얘가 만약에 중간에 빠졌다 그러면 요만큼 이자가 발생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급이 8월 31일 날 일어났어. 8개월 근무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AL 제로는 1년치 이자를 산정해놨잖아. 근데 얘는 지금 몇 개월치 이자가 발생했어요? 8개월만 발생해서 4개월 빼야 되잖아. 그래서 I 밴 4개월치 빼줘야 돼. 8개월치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빼줘야 된다. 그래서 AL0 1 플러스 I에 NC0 1 플러스 I에서 빼기 후에 I 베너핏 한 걸 하면 요게 익스펙테이션 AL. 그게 익스펙테이션이에요. 이 개념은 아주 쉬워요. 개념은 익스펙테이션 AL이 되고, 근데 AL을 실제 평가하면은 이 익스펙테이션 A라고 실제 AL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다르다고. 그래서 그 차이가 개인을 넣었어요. 요거 AL을 구할 때 이건 빼야 되겠다. 이거는 빼고. 그래서 AL하고 실제 여기 우리가 구한 AL 있잖아요. AL1. 여기 위에다가 액츄얼이라고 쓰기도 하고 안 쓰고 그냥 자체로 쓰고 AL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쓰면은 되게 번거롭더라고. 액츄얼 AL. 액츄얼을 빼고 그냥 AL은 액츄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익스펙테이션만 붙여주고. 요 차이가 개인의 로스다. 이걸 K IFRS 쪽으로 제가 다 설명해요. 근데 자산 파트에서는 F 재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담금 C 나입할 거잖아. 이거는 기시에 나입할 수도 있고, 뭐 8월 30일 날 나입할 수도 있고, 12월 30일 날 나입할 수도 있어요. 나입하는 걸 시점을 정해줘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지급이 일어났어요. 그럼 얘가 1년으로 딱 가면은 F0는 1 플러스 I라는 금액으로 갈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 C는 나입했으니까는 요거 1 플러스 I라고 하면 안 되고, IC. 무슨 얘기냐면은, 이자를 고려한 부담금. 부담금이에요, 이게. C가 부담금. C가 부담금. 근데 부담금이 1월 1일 나입될 수도 있고, 10월 30일 날 얘를 1월 1일 나입됐다 그러면 C 곱하기 1 플러스 I. 12월 30일 나입됐다 그러면 이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C. 바로 그 C로 쓰면 돼. 그러니까 F0는 1 플러스 I 그대로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급이랑 빠질 거니까, 베너핏을 이자 붙인 거 빼줘. 아까 똑같이 지급이 만약 8월 31일 날 일어났어. 그 F0가 1년 동안 갔으니까는 요 넉 달 동안은 이자가 안 붙었잖아요. 지급에. 요만큼 빼줘야 되죠. 그거 빼줘야 된다고. 그래서 I벤이라고 쓴 거야. I벤. 그 요거 세 개를 더하면 그 익스펙테이션 F1. 익스펙테이션 F1. 이거 이제 시점을 써줘야 돼. 시점을. F1인데 실제 F1은 실제 이자율로 굴려야 돼. 실제 수익률. 그 R로 쓴 거야, R. 다 실제 수익률을 굴려. 그럼 실제 수익률이 5%나 7%나 줘요. 그거 맞춰서 구하면 돼. F1 구하면은 요 두 개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그 차이가 개인의 로스. 그 차이가.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KIFRS 기준으로 보면은, KIFRS 10195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초 DBO가 있죠, 기초 DBO가 있다고. 기초 DBO 요거 AL0. 여기에서 단기 근무하면 단기 근무 원가가 늘어나죠. 단기 근무하면. 요게 NC의 1 플러스 I. 그 다음에 요 기초 DBO가 늘어나면 이자가 늘어나죠. 그리고 이자 원가. 그래서 이거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AL0 곱하기 I 빼기 베너핏의 I. 베너핏의
이거 I를 어떻게 보지? 경과기간 표시한 거? IT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왜 베너핏이 1월 1일 날 발생한 게 아니니까 6월 30일 발생하면은 2분의 1 I고 8월 30일 날 발생하면은 12분의 8 I고 그만큼 12분의 4 I. 안 받은 기간을 빼주는 거. 안 받은 기간 요거는 안 받은 기간의 이자. 요건 1년치 이자고 1년치 이자인데 얘가 8개월 8월 30일을 지급하면 내가 넉 달치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2분의 4 I라고 달리로 계산하면 높아심에 1월 1일 날 있고 8월 31일 날 있어요. 그럼 여기에 100원이 있었는데 여기 AL이야. 100원이 AL 제로. 100원이 여기 I가 만약에 10%다 그러면은 이자 원가가 10원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8월 30일 날 10원을 지급했어. 그럼 여기까지는 100원이었지만 여기서부터 몇 원이 건 거예요? 90원이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원에 대한 근데 우리 100원의 이자를 다 계산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10원에 대한 이자가 12분의 4 곱하기 10%가 빠져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12분의 4 써야 돼, 여기. 뺄 때. 12분의 8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고, 이자 원가가 지급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급액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지급액. 지급액이 발생할 거잖아요, 퇴직금. 그 다음에 전입액이라는 게 있어요, 전입액. 지급액이 있고 전입액이 있어요. 전입액. 지급액은 이건 퇴직금도 있고 전출도 있고 DC 전환도 있고 중간정산도 있어요. 지급액에.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전입액인데 전입액이 뭐냐면은 학생으로 치면 편입. 편입하면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1월 1일부터 있었던 거지. 아니,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20년 1월 1일 날 A사로 입사했어요, 입사를. 근데 25년 1월 1일 날 B사로 여기 두 개가 관계사야, 관계사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삼성그룹이고 여기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뭐 삼성 SDS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 그룹으로 보면 이게 같은 회사 아니에요. 같은 회사 처리하는 거야. 같은 회사 처리하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0년 1월 1일 날 A사로 입사해서 25년 1월 1일 날 B사로 갔는데 그럼 A사에선 퇴사잖아요. A사에선 퇴사고 B사에서는 입사가 되죠. 신규 입사가. 그럼 퇴직하면은 퇴직금 지급해야 돼, 안 해요?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퇴직금 지급한다고 됐잖아. 퇴직금 지급하는데 이 퇴직금을 누구한테 주냐? 이때 발생한 퇴직금을 퇴사해서 B사로 입사했는데 이때 퇴직금을 홍길동한테 줄 수 있고 B사로 줄 수 있어요. 홍길동한테 줬다는 얘기는 퇴직이야. 그럼 어디 들어가느냐? 일로 들어가. 퇴직금의 전출 일로 들어가. 근데 B사로 줬다는 얘기는 만약 퇴직금이 1,000만 원 발생했는데 1,000만 원을 B사로 줬어. B사로 줬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퇴직하면 얼마 줘야 돼? B사에서 1,000만 원. 그 얘기는 입사가 언제부터? 20년 1월부터 인정하겠다는 걸. 우리 회사는 25년 1월 입사했지만 실제 입사는 20년 1월 1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겠다는 거라고. 이게 이제 전입이라고, 요게. 그러면은 20년 1월 1일 입사면은 예를 들면은 25년 6월 1일 옵시다. 이게 이렇게 쓰면은 25년 6월 1일 있고 24년 12월 31일에 평가할 때 이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B사에. 이 사람은 A사에 있었잖아. B사에는 없었고. 근데 퇴직금을 원래부터 우리 회사에 있었던 것처럼 26일 있었던 것처럼 받았잖아. 그럼 24년 12월 30일에 있었던 것처럼 봐야죠. 그래서 여기 전입액은
24년 1월 12월 30일 있었던 것처럼 넣어줘. 있었던 것처럼 넣어주니까 얘는 그럼 원래 어디 들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보니까 실질적으로 없었고 형식적으로 있다고 해주는 거니까 여기 안 넣고 그래서 별도로 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래 성격은 전이백은 성격은 기초 DBO 성격이에요. 기초 DBO. 맞잖아. 원래 여기 있었던 걸로 20년 1월 1일 입사를 해줬으니까 24년 12월 30일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금액을 넣어줘야 되니까. 전이백이 있고, 그 다음에가 여기 정산손익이 있고, 정산손익. 지금 여기에 정산손익이라 그런 거 안 넣었어요. 그 다음 과거근무원가가 있고, 그 다음 환율변동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측정 손익이 나와. 재측정 손익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기말 DBO.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xpectation AL. 요게 expectation AL1. 요거 다 합친 게 expectation AL1. 그 다음 AL0. 여기서 요걸 빼면은 이제 재측정 손익은 DBO1에서 expectation DBO1을 뺀 거. 요게 expectation DBO1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에 없는 거는 지급액까지 있어. 얘가 없어. 4개가. 요 4개가 없어. 그럼 4개를 좀 다시 설명하면은 전이백은 여기 설명했고, 그래서 전이백은 원래 여기 성격이니까 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산손익은 뭐냐면은 정산손익은 정산에서 즉 디시전하고 중간정산했을 때 예에 의해서 발생된 손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손실과 이익의 개념을 좀 가져가야 돼. 손실과 이익의 개념. 자, 내가 내가 이것도 부채니까 확정급여 채무를 부채를 갚으려고 내가 준비한 금액이 있어요. 준비한 돈이 1,000원이에요. 근데 실제 상환한 게 900원인 게 있고 1,050원인 게 있어요. 자, 준비한 돈은 1,000원인데 상환을 900원 했어. 그럼 요걸 본인 입장에서 뭐라고 해요? 지금 100원이 덜 지급했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해, 본인들은? 100원을 손실 봤다, 이익 봤다, 만약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100원을 이익이라고 표현하잖아. 여기서는 원래 1,000원 준비했는데 1,050원 지급했어. 그러면은 50원 손실이라고 쓰잖아. 근데 이거를 쓸 때 이 정산 손익이, 자, 회계에서는 플러스는 더하는 거, 마이너스는 차감하는 거예요. 차감으로 표기를 해. 그래서 이 식을 그냥 다 더해, 그냥 다. 그래서 만약 지급액 같은 경우는 기초 DBO가 1,000이 있었는데 단기근무원가 100원이 생기고 이자원가 10원이 생기고 지급액이 마이너스 30 생기고 전입액이 플러스 20 생기고 플러스 20 생기고 정산 손익이, 자, 이제 여기서 손실은 플러스 이익은 마이너스, 그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거 있고, 즉 손실은 플러스 이익은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익은 플러스 손실이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걸 다 더해 간다 그랬잖아. 회계는 다 더한다고. 더하게 되면은 얘가 늘어나는 금액이 덧셈이거든. 원래 우리가 지금 확정구매채무를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이 DBO가 세계적인 개념이거든요. DBO가 증가될 때하고 감소될 때가 있어. 증가될 때는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되잖아. 이걸 이렇게 쓰지 말자. 증가할 때가 있고 감소할 때가 있어. 증가하면 더하기, 감소하면 마이너스 처리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지급액은 이 기초 DB에서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감소한 거니까 마이너스를 썼단 말이야, 마이너스 여기에. 그러면은 전입액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했으니까 플러스로 썼고. 그러면은 이 정산 손익은 손실이 플러스냐 이익이 마이너스냐 그거거든. 자, 봐봐. 이 정산이라고 지금 상환한 게 중간정산, DC 전환 중간정산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준비한 게 DBO야. 준비한 게 DBO고, 요게 DBO고, 요거 DBO 제로고, 상환한 게 지금 DC 전환 중간정산이야. DC 전환이나 정산한 거야. 중간정산한 거. 이렇게 했을 때 상환 900원 했어. 그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늘어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상환은 900 했잖아. 준비는 100원 가지고 있었고. 그럼 총 이걸 맞춰야 되니까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익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손실을 더해야 돼, 이익을 더해야 돼? 여기에서 손실을 더해야지. 50이 늘어났다며, 1050. 그러니까 손실을 더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손실이 플러스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다 풀어놓고 이게 정산손익이 좀 발생해서 이 100을 이익으로 해야 돼, 손실로 해야 돼, 그걸 찾아야 되는데 시험 보면은 100원하고 50원을 찾아. 근데 이익이냐 손실이냐 해서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요. 이익이냐 손실이냐 해서. 이게. 그러니까 손실은 나한테 안 좋은 거잖아. 그 DBO가 안 좋은 건 뭐야? 증가한 게 안 좋은 거예요? 감소한 게 안 좋은 거예요? 증가한 거 안 좋잖아. DBO는 빚이야, 빚. 이건 빚이야, 빚. 빚은 지읒으로 쓰지. 빚이라고 DEBT, 빚이란 말. 빚이 증가하면 춤추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증가하면은 손실, 감소하면 마이너스는 이익. 그렇게 생각하면 돼. 빚은 감소해 놓잖아. 그러니까 감소를 플러스로 표현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정산 손실 이익인데 이 경우로 따지면 만약 1,000원 요거를 이거를 하나씩 빼자. 그럼 100원, 5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지급을 90원 했다라고 치면은 여기가 정산 플러스로 10 해야 돼, 마이너스로 10 해야 돼? 원래 100 가지고 있었는데 90을 지급했어. 마이너스 10 돼야지. 요거 2개 더한 게 얘하고 같아야 된다고. 즉, 얘 2개 더한 게, 이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즉, 상환한 거고 손익하고 더한 게 얘하고 똑같아야 돼. 그 손실이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표시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얘 같은 경우는 이건 플러스로 표기하고. 일단 과거 근무원가는 뭐냐면은, 과거 근무원가는 몇 페이지를 봐야 되냐면은,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예시를. 과거 근무원가는 문제 7-5. 7-5번 보면은, 페이지 130.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굵은 글씨로 그 박스 하단에 정년퇴직 시 정년퇴직부터 1년 근속당 매월 초 90원 지급에서 25년 12월 1년 근속당 매월 초 100원 지급으로 변경했다. 즉 여기서 평가할 때는 매월 1년 근속당 90원 지급을 했는데 24년 말에는 25년도에 제도를 변경했어. 100원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면은 DBO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이거 90원 지급하기로 했다가 100원 지급으로 바꿨다고, 요거를 지금 여기가 90원 지급으로 했다가 100원으로 바꿨다고. 그럼 이게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DB가 늘겠지. 또는 90원에서 70원으로 바꿨어. 그럼 요거는 증가했고 요건 감소하겠네. DBO가. 예? 그러면 이때 이 원래 90원 대비 100원으로 하면 증감된 DBO 있을 거잖아. 증감된 플러스 금액이 있을 거고, DBO 증감. 근데 90원에서 70원으로 하면은 DBO 감소되겠네. 요 증감된 금액이 과거금모가. 증감된 금액이. 예,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원래 산출된 AL이 여기 56,000원이라고 했고, 그리고 변경 전 DBO가 이 원래 90원으로 산출한 게 54,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5,600원이 요게 과거금모가 나오는 거야. 과거금모가 5,600원 들어간다고. 그다음 환율 변동 효과는 어떤 효과냐면은 우리가 달러로 평가할 때 여기서 100불이었는데 여기 뭐 110불이 됐어. 그러면 우리 달러로 따지면은 110불이 되는데 이때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이때 1,100원으로 올랐어요. 둘 다 똑같이 100이라고 해요. 1,100원으로 올랐어요. 그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 때문에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100 곱하기 100이 늘어났지. 요거 숫자 이렇게 하면 안 돼. 200원. 100 곱하기 200불에 대해서 늘어난 금액이 이게 환율. 이게 DBO. 달러. 그럼 이때 원화로 따졌을 때 증감된 금액이 원래 200불에다가 곱하기 1100 빼기 1000 요게 늘어나잖아. 그러면은 이 000원이 2만원이 늘어났잖아. 이게 환율 변동 효과. 그러니까 환율 변동 효과까지는 아마 시험 문제 안 날 거야. 환율 변동. 왜냐면 현실에서 지금 환율 변동 효과는 거의 보고서에서 안 내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환율 변동 효과가 늘어났잖아. 부채가 늘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2만. 아까 같은 경우에 5,600 그렇게 들어올 거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이게 1,100원이 아니라 950원이 됐어. 950원이 되면은 200불 곱하기 950 빼기 1000 하니까는 200 빼기 곱하기 마이너스 50 하니까 마이너스 1000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은 이익. 감소했으니까. 감소했잖아. 부채가 감소했잖아. 이만큼 감소했잖아, 지금. 200불이고 똑같은데 환율 때문에 50원에 해당하는 1,000원이 지금 부채가 줄었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래서 차감 항목으로. 그래서 기말 DBO에서 이 예정 DBO를 뺀 게 대측적 손익. 그래서 실제 DBO에서 예정 DBO 요걸 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AL0, NC 요거 다 구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요거 다 주는 경우도 지금 다 구하라고 해요. 왜냐면 AL을 구하는 거 뭐냐, 재정 방식을 알고 있냐를 묻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묻는 거는 이 개념을 알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어볼 수 있다고, 이 안에서. 그 NC도 구하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럼 재정 방식, 여기서 자연스럽게 재정 방식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재정 방식 별도로 안 내도 돼. 여기서 재정 방식 다 나오고,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재무제표 작성까지 여기서 다 해결해. 그래서 개인으로서 문제 한 문제 내면은 재정 방식하고 다 해결된다. 이것까지 알고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싹 더하는데 지금 여기 없는 게, 지급액은 여기 있어. 전입액이 지금 여기 없는데, 전입액 그냥 더하면 되고, 기초에 있었던 것처럼. 전입액은 이자 계산을 안 해요. 응? 왜냐면 기초에 있었다고 가정을 했잖아. 그 다음에 정산손익, 과거금모가 요거 두 개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산손익은 준비된 거에서 상환한 거. 요거 뺀 건데, 준비된 금액은 상환 더하기 요거 손익. 상환 더하기 손익. 요렇게 된다. 요게 정산손익으로 간다. 과거금모가 아까 그 차이, 환율 변동 효과 했고. 그럼 여기에서 손익계산서에 가능한 거 있어.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손익으로 반영돼, 회사 손익으로. 자,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얘 자체의 변동 있죠. 얘 자체의 변동은 BS로 가. 근데 얘 자체의 지금 변동이 아닌 거는 IS로 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단기근무원가, 얘 자체가 지금 변한 거야? 아니잖아. 얘 자체가 변한 게 아니잖아. 여기 지금 더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IS. 이자원가, 얘 자체 변동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도 IS. 지급액. 지금 얘에서 지급했잖아. 얘에서 지급했잖아. 얘 자체 변동이네. 그러니까 얘는 BS. 전입액. 전입액 아까 기초부터 있다 그랬잖아. 얘 자체 변동이네. 그래서 얘도 BS. 정산손익은? 정산손익 얘 자체 변동이 아니잖아. 얘 자체 변동은 어디 들어갔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얘 자체 변동 여기 들어갔잖아. 여기 상환한 거 지급. 상환한 거 여기 지급. 지금 설명드리는 게 개인의 노스뿐만 아니라 KIFRS까지 지금 합쳐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물론 전 시간에 하긴 했지만 둘째 번 시간에. 그럼 정산손익은 얘 자체 변동이 아니잖아. 얘 자체 변동은 이미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퇴직금, 전출, 디시전, 중간전 다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럼 정산손익은 IS. BS는 이걸로 써줄게. BS가 밸런스 시트 얘기하는 거예요. 대차대조표. 과거분모가 얘 자체 변동이에요? 자체 변동은 아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었고 추가로 변동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IS. 그다음 환율 변동은 얘 자체적인 변동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 얘 추가로 변동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IS. 그래서 시험 문제 내면은 요거 구해라. 재정방식 해결. 이거 구해라. 재무제표 작성에 재측정 손익 구해라가 나와요. 이게 개인의 노스. 그러니까 이거 풀면서 재정방식 해결되고, 요 개인의 노스 풀면서 재측정 손익 해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 IS 항목을 찾아서 손익계산서 들어갈 항목이 얼마인지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는데 시험 문제 푸는데 저거 할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회자산 파트를 보면은 이거는 지우고 사회자산은 좀 간단해요. 사회자산은 기초자산에서 이 자산의 이자 수익 있잖아요. 이자 수익, 기대 수익. 이자 수익이라고 하죠. 기대 수익. 기대 수익 있죠. 이자 수익. 여기 보세요. 여기 F0가 여기 1 플러스 I만큼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자 수익. 근데 여기 지금 그리고 뭐 냈어? C 부담금 납입했네. 부담금 납입 있고. 그 다음에 지급이 있겠네. 지급. 그 다음에 여기 전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누가 전입 온다 부채만 받으면 자산은 안 받을 거예요? 부채는 또 안 하는데 자산도 받아야 되잖아. 통상은 전입해서 하는 것과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전입으로 자산도 받아야 될 거고. 이거 사회자산으로 받든가 아니면은 현금으로 회사에서 별도로 받든가. 그렇게 받는다. 그러니까 요 돈하고 거의 같다라고 봐야 돼요. 사회적립 100% 했다고 치면은. 지급, 전입이 있고. 그러니까 지급에 이제 퇴직금, 전출, 디시전, 종량 다 있어, 여기 안에. 똑같이. 그러니까 전입이 있고. 근데 정산손익 과거분모가 있어, 없어요, 여기에는? 이거는 부채 쪽에서만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 쪽에는 없어. 그러니까 환율 변동 고가는 있죠. 왜냐, 우리 외화로 이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현금을, 원화를 쓰기 때문에 원화로 변화를 해야 돼. 원화 변화하면서 환율 변동. 그 다음에 이제 재측정, 여기는 손익이라고 하고, 여기는 재측정 이익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더해지는 거잖아. 자산 파트니까. 돈이니까. 돈은 늘어나는 게 좋은 거잖아. 그 다음에 기말 DBO. 기말 자산. 요거를
1, 요걸 3, 4라고 하면은 요게 요렇게가 expectation AL1, 요게 AL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자산의 변동은 BS로 가고, 원래 자산의 변동은 BS로 가고 그 이외의 변동은 IS로 가요. 그럼 기대 수익은 여기에서 추가로 창출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IS. AL 아니고 F 아니고 어느 거? 오른쪽에 4번에 아, 이거 잘못 썼다. 여기 expectation F1, 여기는 그냥 F1 이렇게 expectation F1 해서 이게 F1이 나오죠. 그 다음 부담금은 얘의 변동이잖아. 그러니까 손익하는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BS. 그 다음에 지급은 얘가 지급된 거잖아. 그러니까 BS. 그 다음에 전입은 아까 원래부터 여기 있었다 그랬잖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받았으니까 그럼 얘도 BS. 그 다음 환율 변동 효과는 얘가 변동된 거잖아. 얘가 변동된 거니까 얘는 IS. IS. 끝. 재측정 이익소는 기타 포괄 손익. 이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해서 얘는 자본으로 가. 자본조절. BS로 가. BS. 단 장기급여는 IS로 가. 장기급여는 IS고 퇴직급여는 BS로 간다고. 얘는 좀 특이한 거. 이렇게 쓰지 말고. 얘는 BS로. 얘도 BS로 가는데 좀 특이하니까 빨간 걸로 이렇게. 그럼 요 그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요 손익 구할 때 기말 DB여서 요 예정 DB를 빼. 기말 DB에서 예정 DB. 이 재측정 손익은 DB에서 expectation DB를 빼고 얘도 F1에서 빼기 expectation F1을 빼. 요게 그러니까는 실제에서 예정을 뺀 거. 그러니까 KIFRS 천식권은 실제에서 예정을 빼가지고 이게 개인은 로스가 만들어져요. 실제에서 예정을 빼가지고 개인은 로스가. 근데 얘의 개인의 로스는 무조건 마이너스야. 여기는 여기 expectation UAL1에서 AL1을 빼요. UAL1. 그럼 이거는 expectation AL1에서 actual A1을 빼고 더하기 F1에서 expectation F1을 빼. 이게. 그러면은 실제에서 예정을 뺐지. 자산은 똑같아. 그래서 KIFRS 자산은 똑같은데 달라지는 게 부채만. 부채는 여기는 실제에서 예정을 뺐는데 KIFRS가 일반적인 보고서 기준으로. 근데 게인앤로스에서는 예정에서 실제를 뺀다고. 그러니까 게인앤로스 쪽에서 다 실제에서 예정을 빼는데 그 게인앤로스에서만 예정에서 실제 뺀다. A를. 왜냐면 요렇게 빼다 보니까 요게 식 하면 요렇게 나와요. 식이.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를 이제 다 구해서 이익이냐 손실이냐 낼 때 지금 여기도 expectation A로는 요거예요. expectation A로 이거 구하는 거 이거. 여기 expectation A로는 이걸 이제 수식으로 막 구하는 거고 구해진 같은 이제 통통통통 넣어서 이제 마지막 요값을 찾는 건데 재측정 손익. 손익이 개인의 로스예요. 부채 파트에서는 재측정 손익이라고 하고 예정에서 실제를 뺐을 때 손실이 증가되는 금액이니까. 자산에서는 재측정 익손이라고 익손. 개인의 로스. 그래서 자산 파트는 다시 좀 쓰면은
중에는 expectation UAL1에서 실제 UAL1을 빼는데 요거는 expectation AL1에서 실제 AL1 더하기 F1에서 빼기 expectation F1을 빼요. 그래서 얘는 재측정 이익손이 똑같아. 재측정 이익손이 K 알파에서 보고서 내는 거. 근데 얘는 얘하고 반대로 돼 있다. 반대로 돼 있어서 이게 반대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얘는 익손이면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거든. 돈이 늘어나면 이익, 줄어들면 손실. 이건 확실하게 이해해요, 확실하게. 근데 얘의 관점을 가면 이제 늘어나면은 얘는 늘어나면 이익이라서 얘도 늘어나면 이익인 줄 알아. 아니야, 감소해야 얘는 이익이고 늘어나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K 알파에서는 요거에다 다 더하기 이익이 되니까 늘어나면은 손실, 감소하면 이익이 되는 거예요.